당신이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알고 싶은가? 그 답은 매우 단순한 자리에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무엇을 읽었는지를 떠올려 보라. 어떤 책을 손에 잡았는지, 어떤 글을 사회 관계망에서 읽었는지, 어떤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는지를 정직하게 떠올려 보라.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이 가장 자주 만난 5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려 보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 당신이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에 대한 답이 그 안에 있다. 이 사실이 무겁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큰 결심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짐작해왔기 때문이다. 어떤 큰 결정, 어떤 큰 도전, 어떤 큰 변화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우리는 믿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작은 자리들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다. 매일 무엇을 읽는지, 매일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읽고 다가오는 대로 만나며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 평생에 걸쳐 들여다본 결과 그가 발견한 깊은 진실이 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매일 받아들이는 것들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우리가 어떤 큰 결심으로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의 누적으로 만들어진다. 매일 읽는 글, 매일 듣는 말,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보내는 시간이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이것이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본질이다.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떠올려보라.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정직하게 답하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어제에서 왔다.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매일 받아들여온 것들의 누적이 당신의 지금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이는지가 1년 후에 당신을 만든다. 이 사실의 깊은 자리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 우리가 매일 받아들이는 것들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받아들인다. 손에 잡힌 책을 읽고 사회 관계망에 흘러오는 글을 보며 영상을 흘려보내듯이 본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사람보다 그저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같은 직장, 같은 동네, 같은 모임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함께한다. 이 모든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어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런 매일의 받아들임이 가진 깊은 영향력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자기 의지로 만들어진다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받아들이는 것들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우리의 위즈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리도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좁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큰 자유가 있다. 그것은 매일 무엇을 받아들일지를 선택하는 자유이다. 이 작은 선택의 자유가 우리의 평생을 결정한다. 매일의 받아들임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어떤 사람이 매일 사회관계망에서 부정적인 글을 자주 본다고 하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사회에 대한 불만, 인생에 대한 한탄이 자주 그의 눈에 들어온다. 그는 그것을 그저 흘려보낸다고 여긴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글들이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다른 사람을 자주 비난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깊어지며 자기 인생에 대한 한탄이 살아난다. 그가 받아들인 것들이 그의 마음을 만들어간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매일 따뜻한 글을 자주 읽는다고 하자.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대화가 그의 눈에 들어온다. 그도 처음에는 그 글들이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사람을 따뜻하게 만나게 되고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지며 깊은 통찰을 자기 일상에서도 가지게 된다. 그가 받아들인 것들이
그의 마음을 만들어간 것이다. 같은 일이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 매일 가벼운 모임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하자. 그 모임에서는 깊은 대화가 없다. 표면적인 일상의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한 가십, 가벼운 농담이 이어진다. 그는 그 모임을 즐긴다고 여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 자기 마음의 깊은 자리에 대해 말할 줄 모르게 되고 다른 사람의 깊은 자리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된다. 그가 함께한 시간들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매일 깊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하자. 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깊은 통찰이 나누어진다. 인생에 대한 진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들여다봄, 깊은 마음의 나눔이 이어진다. 그도 처음에는 그 깊이가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깊은 사람이 된다. 그의 대화의 깊이가 자라나고 그의 시선이 깊어지며 그의 인생이 깊어진다. 그가 함께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받아들임의 누적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의 가장 큰 영향은 사회관계망과 또래의 영향이다. 청년은 사회관계망에서 매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 자리에서 매일 수많은 글과 영상이 그에게 들어온다. 또래와의 만남에서도 또래의 가치관, 또래의 관심사, 또래의 시선이 그에게 전해진다. 이 두 자리가 청년의 마음을 만들어간다. 청년이 어떤 사회관계망 자리에 머무느냐, 어떤 또래와 만나느냐가 청년의 어른이 될 때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청년기에 부정적인 사회관계망에 익숙해진 청년은 어른이 되어서도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된다. 가벼운 또래와만 시간을 보낸 청년은 어른이 되어서도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자리들을 매일 받아들여온 청년은 어른이 되어 깊고 든든한 사람이 된다. 청년기의 매일의 받아들임이 평생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중년기에는 받아들임의 자리가 더 복잡해진다. 직장의 동료, 가족, 친구, 사회관계망, 영상, 책, 매일 매우 많은 자리에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중년의 사람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 가운데 큰 부분이 이 받아들임의 무게에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아 있다. 그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게의 정체를 모른다. 중년기에 부정적인 가족 문화 안에 살아온 사람은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가족, 자기 자녀를 비난하는 가족, 사회를 비난하는 가족의 문화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는다. 직장에서도 부정적인 동료와 자주 시간을 보내면 그도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반면에 따뜻한 가족 문화 안에서 살아온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된다. 깊은 동료와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서도 깊이를 만들어갈 수 있다. 노년기에는 평생에 걸친 받아들임의 누적이 가장 깊이 나타난다. 노년의 사람의 마음 안에는 평생에 걸쳐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어떤 노년의 사람은 깊은 평온 속에 있고 어떤 노년의 사람은 깊은 무거움 속에 있다. 그 차이가 그가 평생에 걸쳐 무엇을 받아들였느냐에서 온다. 좋은 책을 평생 가까이 한 사람, 따뜻한 사람과 평생 함께한 사람의 노년은 깊이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년은 무겁다. 쇼펜하워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깊다. 우리의 미래가 매일의 작은 받아들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를 만든다. 매일 무엇을 읽는지, 매일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우리의 평생을 결정한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처음에는 무겁다.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받아들여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이런 들여다봄이 우리에게 차가운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거리를 두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의식적이 되라는 것이다. 매일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런 알아차림 자체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된다. 우리가 알아차리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책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 우리를 만드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매일 읽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시각을 만들어가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 매일 무엇을 읽을지에 대한 깊은 동기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읽는 책은 단지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만들며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만든다. 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식은 매우 깊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시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 그 책에서 만난 인물의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옮겨온다. 그 책에서 그려진 인생의 모습이 우리가 인생을 보는 시각이 된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해도 그 영향은 깊이 자리 잡는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책들이 있다. 그 책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그 책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책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다. 어떤 책은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었다. 어떤 책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 책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책 한 권 한 권이 우리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책의 모습이 변했다. 우리는 더 이상 긴 책을 차분히 읽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관계망의 짧은 글들, 영상의 짧은 내용들, 화면을 빠르게 스쳐가는 단편들을 받아들인다. 이런 짧은 받아들임이 매일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 1시간 사회관계망을 보면서 수백 개의 짧은 글을 받아들인다. 1시간 영상을 보면서 수십 개의 짧은 내용을 받아들인다. 이 모든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긴 책과 짧은 글의 차이는 매우 깊다. 긴 책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한다. 차분히 앉아서 그 책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깊은 사유를 만나고 깊은 인물을 만나며 깊은 인생을 만난다. 이런 깊이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는다. 우리도 깊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러나 짧은 글은 다르다. 짧은 글은 우리에게 깊이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저 표면적인 자극, 빠른 감정, 가벼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매일 누적되면 우리도 표면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책에 대해 가르친 깊은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들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깊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깊은 사람이 되고 가벼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된다. 이것은 한 권의 책이나 한 편의 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매일의 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사회관계망의 글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가 매일 사회관계망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2~3시간이라고 한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짧은 글을 받아들인다. 그 글의 많은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정직하게 보면 가벼운 일상의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어떤 자리에 대한 불만, 표면적인 감정의 표현이 많다. 깊은 사유, 따뜻한 통찰, 인생에 대한 진지한 들여다봄은 매우 드물다. 우리가 매일 2~3시간씩 이런 가벼운 받아들임을 누적시키면 우리도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영향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게 일어난다. 우리는 사회관계망을 보는 시간을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여긴다.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직하게 보면 그 시간 동안 받아들인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만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을 만들며 우리가 인생에 대해 가지는 시선을 만든다. 우리가 사회관계망에서 매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글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매일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부정적인 감정에 익숙해진다. 그렇다면 좋은 책을 읽는 일이 왜 그렇게 깊은 가치를 가지는가? 좋은 책은 깊은 사유의 자리이다. 그 책의 작가는 평생에 걸쳐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다. 그 깊은 들여다봄이 한 권의 책 안에 담겨 있다.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것은 그 작가가 평생에 걸쳐 만든 깊이를 짧은 시간 안에 받아들이는 일이다. 1시간 동안 사회관계망에서 수백 개의 짧은 글을 받아들이는 것과 1시간 동안 깊은 책 한 부분을 읽는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자리가 완전히 다르다. 좋은 책을 읽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는 매일 잠시라도 좋은 책의 자리를 가진다. 자기 전에, 아침에, 점심시간에 그가 가지는 작은 시간들에 그는 책을 펼친다. 한 페이지일 수도 있고 몇 페이지일 수도 있다. 길게 읽지 않아도 된다. 그는 그 시간 동안 그 책의 깊이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깊이가 그의 일상에 머문다. 책을 덮은 후에도 그가 읽은 내용이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아 있다.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오르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시각이 작동한다. 책이 그의 일상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진다. 그가 받아들인 모든 깊이가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았다. 그가 사람을 만나면 깊이 있게 만난다. 그가 일을 하면 깊이 있게 한다. 그가 인생을 살면 깊이 있게 산다. 표면에 머물지 않고 늘 한 단계 깊이로 들어간다. 이런 깊이가 그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깊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 깊이의 원천이 그가 평생에 걸쳐 받아들인 좋은 책들에 있다. 반대로 사회관계망과 영상만을 받아들여온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그의 마음은 분주하다. 끊임없이 자극이 들어온다. 그 자극을 따라가느라 그의 마음에 평온의 자리가 없다. 그가 사람을 만나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다. 그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일을 해도 깊이 있게 하지 못한다. 한 가지 일에 깊이 머무는 능력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어도 평온하지 못하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표면에 머문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진실은 우리가 매일 어떤 책을 읽느냐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자리는 매우 깊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만든다. 그리고 이 만들어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다. 1년에는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10년이 지나면 큰 차이가 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책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에 좋은 책을 가까이 한 청년은 또래와 깊이가 다르다. 그가 가진 시각, 그가 표현하는 방식, 그가 인생을 보는 자세가 또래와 다르다. 처음에는 또래와 다르다는 것이 그에게 외로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깊은 어른이 된다. 그가 청년기에 받아들인 모든 깊이가 그의 어른의 시기에 든든한 토대가 된다. 청년기에 사회관계망만 받아들여온 청년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표면에 머문다. 그가 깊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가 무엇을 하든 표면적인 자리에서 머문다. 깊은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하며 자기 자신과도 깊이 만나지 못한다. 청년기의 매일의 받아들임이 평생을 결정해버린 것이다. 중년기에 책을 가까이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깊이가 다르다. 그는 매일의 작은 시간에 책의 자리를 가졌다. 그것이 그의 일상에 깊이를 만들어왔다. 직장에서의 일도 깊이 있게 다루고 가족과의 시간도 깊이 있게 누리며 자기 자신과도 깊이 만난다. 이런 사람의 중년이 매우 풍요롭다. 외부에서 보기에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어도 그의 마음 안에는 깊이가 있다. 노년기에 평생을 책과 함께한 사람의 모습은 가장 깊다. 그의 마음 안에는 평생에 걸쳐 받아들인 모든 깊이가 자리 잡고 있다. 그가 한마디 말을 해도 그 안에 깊은 무게가 있다. 그가 침묵하고 있어도 그 침묵 안에 깊이가 있다. 그의 시선이 따뜻하고 그의 존재가 든든하다. 노년의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평생의 받아들임의 누적에 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만난 좋은 책들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깊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읽느냐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좋은 책을 매일 가까이 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투자라는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이것은 매우 깊은 진실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이 된다고 흔히 말한다. 그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깊이 받는다. 그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옮겨오고 그들의 감정이 우리에게 전해지며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의 많은 부분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의 말 속에 담겨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 듣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워진다. 처음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던 시각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다. 익숙해진 시각은 점점 우리의 시각이 되어간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일부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 같은 일이 감정의 영역에서도 일어난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가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 사람이 자주 분노하면 우리도 분노가 자주 떠오른다. 그 사람이 자주 불안해하면 우리도 불안해진다. 그 사람이 평온하면 우리도 평온해진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받아들인다. 한 번의 만남으로는 그 영향이 작다. 그러나 매일 함께하는 사람의 감정은 우리에게 깊이 옮겨온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우리의 감정 상태가 된다. 삶의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과 자주 함께하면 그 사람의 일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진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그 사람이 무엇에 돈을 쓰는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는지가 우리에게도 익숙해진다. 그리고 그 익숙해진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만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에게서 왔다. 쇼펜하워가 인간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깊은 진실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토대라고 보았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느냐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은 그보다 더 깊다. 책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사람과의 만남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자리이다. 이런 영향이 가장 깊이 일어나는 자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과 함께 산다. 가족 안에서 매일 받아들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깊이 자리 잡는다. 따뜻한 가족 안에서 자란 사람과 차가운 가족 안에서 자란 사람이 다른 어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의 가족이 우리의 평생의 모습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가족과의 시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진다. 배우자, 자녀, 부모와의 매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깊이 영향을 미친다. 가족 다음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다. 우리가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우리의 많은 부분을 만들었다.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자라났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을 보는 시각을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왔다. 그 친구가 깊은 사람이면 우리도 깊은 사람이 되었다. 그 친구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우리도 부정적인 자리에 있게 되었을 수 있다. 직장의 동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이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는 경우도 많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우리에게 깊이 영향을 미친다. 동료들이 자기 일에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면 우리도 자기 일에 깊이를 가지게 된다. 동료들이 일을 가볍게 하면 우리도 일을 가볍게 하게 된다. 동료들이 다른 사람을 자주 비난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자주 비난하게 된다. 이런 사람의 영향을 한번 구체적인 사례로 들여다보자. 어떤 사람이 매일 부정적인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는다고 하자. 그 동료는 회사에 대해 자주 불만을 표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자주 비난한다. 자기 인생에 대해 자주 한탄한다. 그 사람은 그 동료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한다.
그러나 같은 점심시간이니 함께 먹는다. 매일 1시간씩 그 부정성을 받아들인다. 처음 몇 달은 그가 그 부정성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도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자라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자주 떠오르며 자기 인생에 대한 한탄이 자리 잡는다. 그가 만난 사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매일 자라나는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자. 그 동료는 매일 자기 일에서 자라남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다룬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그 영향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자라나는 사람이 된다. 자기 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자기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가 함께한 사람이 그를 그렇게 자라게 한 것이다. 같은 일이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가벼운 사람들이면 우리의 인생도 가벼워진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깊은 사람들이면 우리의 인생도 깊어진다. 친구 모임이 단순히 즐거운 자리가 아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자리이다. 우리가 매주 만나는 친구 모임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가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간다. 쇼펜하우어가 가르치는 깊은 진실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 미래의 가장 큰 결정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큰 자리 가운데 하나가 누구와 함께 할지를 선택하는 일이다. 외부의 많은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이 우리의 평생을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 같은 직장인이 동료와 시간을 보내고 같은 동네인이 이웃과 만나며 옛 친구라서 자주 만난다. 이런 만남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들여다봄이 우리에게 차가운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가려가며 만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의식적이 되라는 것이다. 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5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려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 들여다봄 자체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람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에 또래의 영향이 가장 크다. 청년이 어떤 또래와 자주 시간을 보내느냐가 청년의 어른의 모습을 결정한다. 자라나는 또래와 함께한 청년은 어른이 되어 든든한 사람이 된다. 가벼운 또래와만 함께한 청년은 어른이 되어서도 가벼운 사람에 머문다. 청년기의 친구 선택이 평생을 결정한다. 청년기의 또 다른 영향은 직장 첫 동료의 영향이다.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만난 첫 선배와 동료의 모습이 청년의 직장 인생을 결정한다. 그들이 일에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면 청년도 자기 일에 깊이를 가지게 된다. 그들이 일을 가볍게 하면 청년도 일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된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의 사람이 청년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다. 중년기에 가족과 직장의 영향이 가장 깊다. 중년의 사람은 가족과 직장에서 매일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 두 자리의 사람들이 그를 만들어간다. 따뜻한 가족과 깊은 동료들과 함께한 중년의 사람은 따뜻하고 깊은 사람이 된다. 무거운 가족과 가벼운 동료들과 함께한 중년의 사람은 무겁고 가벼운 사람이 된다. 중년기에 친구의 선택도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그 친구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느냐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다. 그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우리의 중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자녀와 손자와의 시간이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다. 노년의 사람의 매일의 시간이 자녀의 자리에 자주 머문다.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느냐가 노년의 평온을 결정한다. 또한 옛 친구와의 만남도 중요하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노년의 큰 동반자가 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은 깊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이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멀리할지 분별하는 깊은 지혜에 대해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매일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든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멀리할지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이다. 우리는 모든 책을 읽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이 차가운 자세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 하는 것이다.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고른다.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른다. 같은 자세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줄여가는 것이다. 먼저 책을 어떻게 선택할지 살펴보자. 좋은 책의 특징은 깊이 있는 사유의 자리라는 것이다. 그 책의 작가가 어떤 주제에 대해 평생을 들여다본 결과가 담겨 있다. 그 책을 읽으면 우리는 그 깊이로 들어가게 된다. 좋은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에게 어떤 자라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새로운 시각을 얻거나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거나 새로운 따뜻함이 자라난다. 좋은 책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한 가지 길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읽는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시간이 좋은 책을 가려낸다. 10년 이상 사람들이 계속 읽는 책에는 깊이가 있다. 몇 년 이상 읽히는 책에는 더 깊은 깊이가 있다. 이런 책들은 가벼운 글의 한순간의 인기와는 다른 자리에 있다. 또 다른 길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추천하는 책에는 그 사람이 받은 깊이가 담겨 있다. 좋은 책을 매일의 일상에 자리 잡게 하는 길은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다. 매일 잠시라도 책을 펼치는 작은 자리를 만들면 된다. 자기 전에 10분, 아침에 10분, 출퇴근 시간에 10분 같은 작은 시간이다. 이런 작은 시간이 누적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깊이를 만들어준다. 한 번에 많이 읽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조금씩이 더 깊은 자리이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받아들임을 줄여가야 한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가장 먼저 줄일 자리는 사회관계망이다. 사회관계망이 좋은 자리만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따뜻한 만남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많은 것이 우리를 무겁게 한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 가벼운 자극의 누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매일 2-3시간을 사회관계망에 쓰는 일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관계망과의 거리를 만드는 일이 처음에는 어렵다.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일종의 의존이 생겨 있다. 하루도 보지 않으면 무언가를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은 거의 없다. 사회관계망 없이도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흘러간다.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일은 다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회관계망과의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시간, 좋은 책과의 시간, 깊은 사람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사람을 어떻게 선택할지도 들여다보자.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다. 우리에게 진짜로 깊은 만남을 가져다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 깊은 만남을 가져다주는 사람의 특징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자라남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그와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가 더 든든해지거나 더 깊어지거나 더 따뜻해진 자리에 있다. 그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반대로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와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가 지치거나 무거워지거나 부정적이 된다. 그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의 시간을 줄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매일의 시간을 그와 가지지 않는 것이다.
어떤 자리에서 그를 만날 수도 있지만 매일의 깊은 시간을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분별이 어렵다. 우리는 평생을 같이 한 친구를 가볍게 끊을 수 없다. 가족을 멀리할 수도 없다. 직장의 동료와 일을 같이 안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분별은 끊는 것이 아니다. 분별은 시간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는 시간을 더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시간을 줄여가는 것이다. 이런 작은 조절이 매일 누적되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천천히 달라진다. 쇼펜하우어가 자기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받아들인다.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을 마음이 없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식적이다. 자기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줄여간다. 이것이 자기 사랑의 깊은 표현이다. 이런 분별의 자세를 가진 사람의 일상을 한번 그려보자. 그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사회관계망부터 보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잠시 시간을 가지거나 좋은 책을 잠시 읽거나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진다. 출근하는 길에 그는 의미 있는 책을 듣거나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가진다. 가벼운 영상에 매이지 않는다. 점심시간에 그는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동료와 시간을 보낸다. 부정적인 동료와의 시간은 줄여간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사회관계망에 자기 시간을 다 쓰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의 시간, 가족과의 깊은 시간, 좋은 책과의 시간을 가진다. 이런 일상이 처음에는 어렵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사회관계망 사용 시간을 10분만 줄여본다. 그 10분을 좋은 책 읽기에 써본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부정적인 사람과의 시간을 깊은 사람과의 시간으로 바꿔본다. 이런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천천히 달라진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분별의 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청년이라면 사회관계망과의 거리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매일 사회관계망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좋은 책과 깊은 사람과의 만남에 쓰는 것이다. 또한 자기 또래 가운데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또래와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이다. 가벼운 또래와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여간다. 이런 선택이 청년의 어른 시기를 만들어간다. 중년의 사람이라면 가족과 동료와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보내는 일이 중요하다. 가족 안에서 따뜻한 시간을 깊이 누리고 동료 가운데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부정적인 동료와의 시간은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줄여간다. 또한 매일의 작은 시간에 좋은 책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선택이 중년의 평온을 만들어간다. 노년의 사람이라면 자녀와 손자와의 시간을 깊이 누리고 평생을 함께한 좋은 친구와의 시간을 가지며 평생을 가까이 한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밀려가는 것이다. 노년에는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자기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자유가 더 많아진다. 이 자유를 잘 누리는 일이 노년의 깊이를 만들어간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가르침은 따뜻하다. 분별의 지혜가 자기 사랑의 깊은 표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 의식적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미래가 매일 받아들이는 것들로 만들어진다는 것, 책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만든다는 것,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멀리할지 분별하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함께 마주할 시간이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이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만들어온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매우 깊다. 우리는 어떤 글에 익숙해져 있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패턴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이다. 매일 무엇을 읽을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매일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작은 선택이 처음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좋은 책을 10분 읽었다고 해서 매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 오늘 깊은 사람과 1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매일 우리가 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작은 선택의 가치를 가볍게 본다. 큰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으니 작은 선택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작은 선택의 누적이 우리의 평생을 만든다. 매일 10분의 좋은 책 읽기가 1년이면 60시간이 받 2달에 가까운 시간이다. 2달 동안 매일 깊은 사유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다. 매일 1시간 사회관계망 사용 시간을 줄이면 1년이면 365시간이다. 거의 1달 반의 시간이다. 그 시간을 다른 자리에 쓰면 우리의 인생이 깊이 달라진다. 매일 깊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그 영향이 매일 우리에게 누적된다. 1년이 지나면 우리는 매우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누적의 깊은 본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큰 변화가 된다. 1년 후에는 작은 차이가 보인다. 3년 후에는 큰 차이가 보인다.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이것이 매일의 작은 선택의 가장 깊은 힘이다. 우리가 작은 선택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작은 선택을 신중하게 누적시키면 우리는 깊은 인생을 만들어간다. 매일의 변화는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이다. 오늘 내가 무엇을 읽었는가? 오늘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가?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작은 자기 점검이 매일 누적되면 우리는 우리의 받아들임에 대해 점점 의식적이 된다. 그 의식이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자리를 만들어준다.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 가운데 하나는 매일 잠시라도 좋은 책의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자기 전에 10분 또는 아침에 첫 10분에 좋은 책을 펼친다. 이 10분이 처음에는 작아 보인다. 그러나 매일의 누적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깊다. 이 작은 자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1년 후의 모습은 매우 다르다. 또 다른 작은 변화는 사회관계망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가는 일이다. 한 번에 끊지 않아도 된다. 매일 사용 시간을 10분, 20분씩 줄여가는 것이다. 줄인 시간을 다른 자리에 쓰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시간, 좋은 책과의 시간, 깊은 사람과의 시간이다. 이 작은 조절이 매일 누적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달라진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매주 한 번이라도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저 가볍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런 만남이 자주 일어나면서 그 사람의 깊이가 우리에게 옮겨온다. 동시에 자기를 무겁게 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천천히 줄여가는 것이다. 한 번에 끊지 않아도 된다. 그저 매일의 시간에서 그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다. 이런 모든 작은 변화에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평생 어떤 패턴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자기를 비난할 수 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왜 내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그러나 자기 비난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따뜻해야 한다. 우리가 평생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온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는 자기를 비난하지 말고 그저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면 된다. 어떤 날은 잘 선택하고 어떤 날은 다시 옛 패턴에 빠진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과 작은 선택의 누적이 우리를 만들어간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매일의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자. 청년이라면 매일 좋은 책 10분의 자리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 사용 시간을 매일 의식적으로 줄여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또래 가운데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또래를 의식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변화가 청년의 어른 시기를 만들어간다. 청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매우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중년의 사람이라면 가족과 동료와의 매일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누리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가족 안에서 따뜻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동료 가운데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가지는 것이다. 매일의 작은 시간에 좋은 책의 자리를 가지는 일도 시작한다. 이런 변화가 중년의 일상을 깊이 있게 만들어간다. 노년의 사람이라면 평생에 걸쳐 모아온 시간을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채우는 것이다. 자녀와 손자와의 깊은 시간, 평생을 함께한 좋은 친구와의 만남, 평생을 가까이 한 좋은 책과의 시간, 이런 것들이 노년의 평온을 가장 든든하게 만들어준다. 노년의 사람이 매일의 작은 선택을 신중하게 하면 그의 노년이 가장 깊은 풍요의 자리가 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깊은 가르침은 따뜻하다. 당신이 읽는 책과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라는 그의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미래를,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깊은 위로이다. 우리는 큰 일을 위해 운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의 작은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은 우리의 자유 안에 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받아들일지를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우리의 어제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바꿀 수 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매일의 우리를 만든다. 1년 후의 우리, 10년 후의 우리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선택의 누적이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책임감을 가져다 준다. 동시에 깊은 희망도 가져다 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변화가 평생에 걸친 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 번의 결심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다.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과 작은 선택의 누적이 우리를 만들어간다. 어떤 날은 잘 선택하고 어떤 날은 옛 패턴에 빠진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우리의 매일이 의식적인 작은 선택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매일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깊은 자라남을 가져다주는 자리이기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이 읽는 책과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라는 진실이 처음에는 무겁게 들렸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의 깊은 자유를 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매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친다. 우리의 매일이 좋은 책과 좋은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그 채워짐이 누적되어 우리를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신이 만든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